네, 분단 70년 만에 열린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 성명 발표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냉전 체제를 허문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포괄적인 공동 성명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백예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선거 날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굵직한 이슈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표율은 어떨지 저희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두 분께 총평이자 좀 촌평을 듣겠습니다. 또 함께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도 좀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부터 좀 드릴까요? 우리 보통 그 사람 관계 예. 또는 국가 관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신뢰, 불신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출발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6, 12 북미 정상의 성명 여기서 양 정상 간에 간단히 말해가지고 서로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예. 그 원하는 결과 이것을 갖다가 공동 성명으로 채택했다. 예. 이것은 양 정상 간의 신뢰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정상 간의 신뢰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양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적대과 적대 대립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조미 관계, 예. 수립,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예. 걸 평가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양 정상이 있어가지고 좀 상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양 정상이 첫 만남이 있어서 예. 인공기와 성조기 이것을 배경이라 가지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성조기와 인공기 이것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상징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지금은 이제 좀 바른 데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예. 우리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예. 이래서 결국 뭡니까? 역사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좋은 점은 개성 발전시키고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감을 해 가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명제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 아마 이건 분단과 한국 전쟁을 표시하겠죠. 예. 이러한 부분이 조미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 이러한 발목을 잡아 이것을 갖다 끝장내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는 예.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찬 고문께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70년간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오와 적대와 갈등이 아주 강고하게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의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볼 때 일단 책 거풀이 있고 책에 목차가 있고 서문이 있고 예. 그리고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이 책을 읽을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예. 서로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할 이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어제의 그 합의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목차 그리고 그 서문 거기서 매우 중요한 그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의 장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 두 사람이 이 포토 세션에서 악수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도서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이 환담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발목을 잡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길고 긴 겨울과 영영 이별을 선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척을 했어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훌륭하게까지 왔다고 저는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북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평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제 북미 회담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면 공동 성명서일 텐데 이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73년 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분단이 73년이기 때문에 73년 동안에 이 북미 관계는 적대와 대립 이것이 지속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봤을 때 첫 만남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예. 전문, 4개의 조항, 예. 또 그리고 번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게 조목조목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정상이 직접 서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라고 표현, 다시 말해서 안전 보장이죠. 예. 이렇게 표현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뢰 행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조항이 보면 첫 번째 조항이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입니다. 예. 예. 이것은 뭡니까? 미국이 뿐만 아니고 북한이 걷도록 원하는 대목이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지금까지는 냉전의 잔재도 남아있고 또 지금 이제 정전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나아간 데 있어 가지고 북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가장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합의를 한 대목이죠. 이제 그 네 번째는 물론 좀 뭐랄까 인도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 전쟁 시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핵물자라든지 예. 또 전쟁 프로더 이런 그 유해 송화 뭐 이거는 과거에도 좀 했지만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양 정상이 소위 말해 합의서 이행에 있어 가지고 분위기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 또 그리고 번 외에 4가지 조항 외에 번에 있어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러한 정상 성명을 결국은 이행하기 위해서 조성한 시일 내에 예. 고위급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 이행을 위한 조성한 시기에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거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그랬고 예. 6.15 공동선언이 있어가지고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 장관 회담이 한 25차례 활발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이 성명 외에 기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촘촘하고 건물말처럼 세밀하게 합의서에 담을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고위급 회담이다. 예. 그래서 아마 내주 정도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이것이 기대되는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최선이 중요하지만도 차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북미 간 정상 간의 공동 성명안 차선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신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북미 정상회담이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디뎠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오늘 조간신문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다소 야박한 평가를 내리는 곳이 네.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제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CVID에는 명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글쎄요, 뭐 이제 이 부분은 그 CVID가 어떤 합의문에 명기가 되지 않았다, 됐다라는 부분이 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백이창 고문께서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CVID는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완전한, 또 하나는 검증 가능한, 또 하나는 비가역적인, 불가역적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죠. 예. 사실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2005년에 9.19 합의를 보면은 이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논자들은 2005년에 비해서 이번에 합의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후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지적이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2005년에 9.19 합의에서는
완전한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과 검증 가능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냐 예.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보다도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만은 오래전부터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요, 이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예. 하나의 국가라든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자 예. 또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연결되는 예. 저는 이러한 것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가 개념이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불가역적이라는 검증 가능한 이 부분이라는 것이 실제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겼을 때 그때 나왔던 그렇죠.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은 예. 그 안에서 검증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데 다시 핵을 개발할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 폐기한 이후에 예. 다시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북미 관계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해서 수많은 예를 들어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예. 남북 관계가 이 발전해가지고 교류 협력을 넘어서 남북 연합 단계로 들어가고 이럴 때 다시 그것을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우산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예. 그 우산 안에 검증과 불가역적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 이번에 합의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 근데 궁금증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였다면, 이번 북미 회담을 여는 전제였다면 사실은 이 북미 회담 전에 CVID 명기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의 선제 조건처럼 거론이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런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알고 있다면 왜 했을까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 그 협상이 있어가지고 예.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CVID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의 목표가 CVID인지 예. 아니면 CVID를 반드시 정상 간의 합의 문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것은 그 정상선언에 명확하게 맹시하겠다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예.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 없고 예. 그다음 지금 문제 우리가 혹자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은 CVID가 뭐냐? 예. 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방금 우리 누구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뭐 비가역적인 비핵화다. 예. 잘하죠.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 예. 설명을 못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 북한과 미국의 당사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에서 흔들림 없는 이행, 예. 여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갖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CVID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이것이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 정상 성명이 있어가지고 예.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CVID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성과 있는 성명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합의가 세계 포괄적인 문건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발표된 공동 성명 이외에 부속 합의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내비쳤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예. 오히려 그 이 공동 성명보다도 훨씬 한 예. 10배 정도 양의 이야기를 막 쏟아냈죠.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부속 합의서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혹시 있다 그러면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관련된 예. 뭔가 좀 더 세밀한 예. 부속 합의서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전쟁포로 유해 발굴, 송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속 합의서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없다 하면은 예. 우리가 흔히 뭡니까?
지난 그 4.27 남북 정상 이 회담에 있어가지고도 예. 네. 그게 4.27 판문점 선언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 정상 간에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예. 오간 속에서 하나하나가 북측에서 이행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번에도 부속 합의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만간에 개최될 예. 북미 간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야기했던 부분 예. 이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맹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예. 정말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또는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 체제 보장 이런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가느냐 그때 가서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속서가 있다면 그 안에 저희가 약간 CVID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신 어떤 그 CVID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경로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우선 논란이 되는데요. 이 세계의 이른바 포괄적인 문건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예. 한편은 그것이 부속 합의서 형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합의됐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 포괄적인 주제예요. 의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북미 관계, 예. 두 번째는 평화 체제,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유해 발굴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그냥 갖다 붙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의 포괄적 주제를 포괄적 문건에 서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에 나왔던 것이 전체적인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판문점에서 6차례나 걸쳐서 실무적인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하루 종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 문건을 합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협상을 했다면 그런 좀 문제가 있죠. 예.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서명할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예. 일종의 이 포괄적인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금방 질문하신 것으로 본다면은 향후에 이 전체적인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프로세스, 그 타임 테이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설사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식의 일치는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신뢰를 구축하는 첫발이었고 시작이었고 양국 정상 간의 어떤 두터운 신뢰감을 만들어가는 자리, 그 첫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새로운 언급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서 특히 기자회견장에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듣고 싶은데요. 이것을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약속을 했다라는 언급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가서 이것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행동마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핵하면은 예. 현재 핵, 과거 핵, 미래 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특히 그 이 풍계리 핵실험자 이것은 그 이 핵 능력 고도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핵이다.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플러스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ICBM 이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 간의 ICBM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다 생각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말해서 미국 국민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또 미래 핵의 한 분야를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해체하겠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핵실험장도 해체하고 예. 지금 이제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했다면 그럼 그건 뭡니까? 이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두 개의 분야가 해체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예. 또 이 결단 속에는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안전보장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어려운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CVID만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은 결국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이 발사체 예. 이까지도 해체하겠다. 여기 대해서 뭔가 신뢰를 한
하나의 방정이 아니겠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씩 취해 간다면 미국에서도 뭔가 이제 하나씩 제스처를 보여줘야 할 텐데 어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기존에는 동시에 같이 하자고 북한이 조장을 했죠.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풍계리 핵시설을 폐기하고 또 지금 이야기됐던 것처럼 엔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도 중단시키고 폐쇄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 또는 한미연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씩 또 해나가는 것이 예. 북한이 앞으로 한 발씩 더 나가게 만드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과 미국 또는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이 긴장과 적대 상태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실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의 2조 1항에서도 이제 남과 북은 예.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도 군사훈련하고 핵실험하는 것이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북한의 선제적인 미래 핵을 폐기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예. 한미연합군이 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것이 시행되는 순간 북한은 더욱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현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이른바 우라늄을 생산하는 이 영변 원자로 같은 것을 중단할 네. 이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부분 이제 북미 외교와 관련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방위비를 미국이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협상가인 트럼프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랑 질의응답하는데 이 한미 간에 관계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과연 그 염두에 두고 발언했을까? 예. 물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공적인 회담 이것을 알리는 그런 기자이기 때문에 예.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깊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두 가지는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 한미 군사 훈련 부분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 이전에 이 한미 간의 문제인데 한미 간에 충분하게 사전 조율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인수에 보면은 그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의 우려 사항입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가 비용입니다.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우리 해석을 가능합니다. 괌에서 발진하는 4대 전략자산.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핵과 관련된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4대 전략자산 이 부분은 북한이 안보 상에서 상당히 우려 사항이 있다. 그래서 4대 전략자산을 동원한 예. 이런 한미 군사훈련 이것은 중단할 수 있다. 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게도 군사적으로 비용이 작게 된다. 예. 이렇게 해석되는 가능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은 너무 나가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일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용인한다. 예. 이것이 이미 우리 특사단의 방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간단히 말해가지고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역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한반도 비핵화 해놓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온다?
그것은 뭡니까? 어폐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에서 발진하는 4대 전략자산 동원하지 않는 한미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